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이 10월 2일, 내일이 또 10월 3일, 내일도 쉬는 날이네요. 오늘도 일요일 쉬는 날인데, 자, 10월 달을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낼지 다들 이번 달에는 얼마나 또 이 판타스틱한 일이 벌어질지 다들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삼성전자가 암을 어떤 형식으로 일단 하기는 합니다. 예, 거의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투자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그 내용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암을 삼성전자가 할지 그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삼성전자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쯤 끝나는지, 하락 사이클이 언제쯤 끝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입니다. 어제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을 했어요. 삼성전자와 영국 팹리스 암 인수 합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방한을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일본을 출발을 해서 어제 오후 3시경에 김포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어요. 입국을 해서 손 회장은 방한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 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비즈니스, 사업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짧게 답한 후에 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손정희 회장은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어쨌든 손 회장 방한의 핵심 일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서 암 인수 합병 M&A인데,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전자의 암 인수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손 회장 방한 기간 중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21일 날 10월 서울에 오는데, 손 회장이 서울에 오는데 아마 그때 무슨 제안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뱅크도 또 암과 삼성전자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양쪽 다 내어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협상을 과정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제 전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것은 매우 사실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두 기업이 사전 교섭을 통해서 이미 한참 오랫동안 사전 교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수 방식과 인수 금액 등에서 의견 일치를 봤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암의 지분 75%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25%는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펀드인 비전 펀드가 갖고 있는데, 비전 펀드 역시 손 회장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 갖고 있어요. 관건은,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가 암을 얼마나 투자하는가인데, 지금 현재 거의 아직까지 언론에 공식적으로는 안 났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암 지분을 3에서 5% 정도 지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암 지분 3에서 5%.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이 암 지분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다른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최종적으로는 컨소시엄으로 될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요거는 삼성전자가 암 지분을 3에서 5% 정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이 하락 사이클,
지금 반도체에 뭐 20% 빠지고 4분기 난리 난다는데 이 하락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 언제 반등하냐, 이제 그 부분인데, 자, 여러분 이게 거의 10년 동안에 삼성전자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 상승 사이클, 하락 사이클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상승 사이클은 볼 거 없겠죠. 자, 하락 사이클 보시면 15년 2분기부터 16년 2분기까지 두 번째 보시면 1년밖에 하락 사이클이 없었네. 1년이에요, 여러분. 하락 사이클이. 자, 그 다음 하락 사이클이 뭡니까? 18년 3분기부터 19년 4분기까지. 그래봐야 1년하고 한 개 분기 더 한 개 하락 사이클의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금 4분기에 뭐 20% 빠지고 18%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락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락 사이클은 1년 아니면 1년 1 플러스 1분기 정도다. 자, 그러면 현재 하락 사이클이 반도체 가격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이 자, 2021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사이클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몇 분기입니까, 여러분? 2022년 4분기예요. 이제 1년 동안 하락 사이클을 했어요. 자,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1년 아니면 1년하고 플러스 1개 분기. 그러면 이 하락 사이클은 이 과거 10년 데이터가 맞다면 내년 1분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 지금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인데 저는 뭐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이 있겠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때쯤이면 내년 2분기쯤이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거기에는 DDR5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급격한 가격 하락이 오히려 IT 신제품 메모리 탑재를 늘릴 수도 있다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는 2분기 이후에 메모리 출하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낮아진 메모리 가격이 출하 증가를 유발하는 내년 한 2분기 이후 업황 반등이 기대가 된다. 물론 이런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기 둔화로 인한 이 갑작스러운 재고 조정이 내년 1분기를 거치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하락 사이클이 1년 아니면 1년하고 플러스 한 개 분기 정도에서 거의 끝났다. 그게 맞다면 지금의 이 하락 사이클은 2021년 작년 4분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고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 사이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렇다면 주가가 빠르면 올 11월, 12월 달이나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많이 어둡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